2019년 6월 14일. 어제 하루 푹 쉬었더니 오늘은 좀 가뿐하다. 헬스장에서 몸무게를 재보니 하루 사이에 1.5kg가 감량되었다. 죽어라 운동에도 안 빠지더니 아프긴 아팠나 보다. 새벽에 헬스장에 가면 늘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그곳에서 최근에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잘 통하고 사상이 잘 통한다. 성격도 나와 다른 듯 하지만 많이 비슷하고 쾌활해서 사회성도 짱인 듯 하다. 가끔 만나면 주저리 집안 얘기나 책 얘기, 사회 이슈 얘기 등등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는데 오늘은 엄마란 주제로 얘기가 이어졌다.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 내가 왜 처음부터 이 친구가 내 눈에 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사람은 동병상련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자세한 얘기를 몰랐을 때부터도 난 그 친구의 눈빛이나 행동, 말을 보고 그녀의 자라온 환경을 어슴푸리하게 유추할 수 있었다. 내 얘기를 하자면 난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에게 불필요한 존재였으며 잘라내야 할 손가락이었고 엄마의 화를 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었다. 내가 태어난 해에 엄마가 나를 낳고 많이 아프셔서 나를 서울 할머니 댁에 1년을 맡기셨다 한다. 그래서인지 내가 이뻐 보일 리는 없었다. 그러다 3살이 되던 해에 2번이나 큰 홍수를 겪었고 엄마는 그 홍수로 집이 유실된 것을 내 탓으로 돌리셨다. 내가 태어나고 4년 후 동생이 태어난 후에 엄마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다. 동생을 늘 이뻐하셨고 꽃가옷도 사주시고 돌잔치도 해주시고 자주 업어주시곤 했다. 혹 동생과 싸움이라도 나면 그날은 엄마의 욕설과 해초리가 따발총처럼 따라왔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는데 머리가 나빠서인지 내 이름 쓰는 것조차 배우지 못해 주변의 특별 교습을 통해 간신히 내 이름을 쓰고서 들어갔다.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 만무했고 1학년 1학기 내내 받아쓰기 빵점에 나머지 공부가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2학기가 되어 받아쓰기를 처음으로 100점을 맞아서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뛰어갔는데 엄마는 100점이 뭐 대수냐면서 쳐다보시질 않았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체육대회에 부모 참석률이 좋았는데 난 한 번도 엄마가 체육대회 음식을 싸우신 적이 없어서 20분 거리의 집을 걸어서 항상 밥을 먹고 오곤 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TV를 보고 있는데 고3인 오빠가 공부한다며 TV를 끄라고 하길래 대학에나 떨어져라 하고 악담을 했더니 오빠가 나를 사정없이 발로 밟고 패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오빠에게 먼저 잘못을 한 탓이지만 그런 상황을 엄마는 지켜보면서 전혀는 맞아 죽어도 싸다고 했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땐 오빠 졸업식에 가야 한다 해서 그나마 중학교 때는 언니들이 대신 와주었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혼자 쓸쓸히 사진도 못 찍고 짜장면도 못 먹고 집에 울면서 왔던 기억이 난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난 난소 부분 절제랑 큰 수술을 받을 때도 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 않고 수술할 때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잠깐 오셔서 사인해 주시고는 그 당시 남자친구인 남편이 내 간병을 도맡아야 했다. 결혼할 때도 혼인신고 먼저 해서 개발보상비를 못 받게 되었다며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도 엄마는 병원에 한번 오시지를 않으셨고 산후조리조차도 박씨 집안 자식인데 왜 내가 신경 써라며 미역국조차 한번 끓여다 주시질 않으셨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엄마란 존재는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릴 때부터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력으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 성인기를 보냈으니 내가 엄마를 보는 시선이 고을 리 없었다. 그러다 엄마는 7년 전에 사정에 의해 원주로 오시게 되었는데 난 너무 싫었지만 동생과 언니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어쩔 수 없이 원주서 지내시게 되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엄마는 예전에 신체적 폭력은 없어졌지만 언어 폭력은 여전해서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그래도 천륜인지라 내가 참아야지라며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엄마네 집에 들어서면 그 순간 그 다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다. 난 왜 저런 엄마의 딸로 태어났을까? 끊임없는 자학 속에서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위기에 절대 딸인 나에게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엄마가 내게 식료품이나 공산품을 사주시기 시작했다. 오이, 간장, 호박, 다시다,
가지, 마늘, 양파, 파, 쌀, 계란, 고추장, 참기름 등등. 난 하나도 사주는 게 고맙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 왜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한 나에게 왜 자꾸 부담스럽게 저런 걸 사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간다. 엄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계셨던 거다. 자존심이 강하셔서 나한테 대놓고 미안하시다고 안 하시지만 쌓여가는 식료품이나 공산품의 개수들이 엄마의 용서법이었다는 것을 이걸 깨우치는데 이리도 세월이 많이 흘러 반백살이 되었다. 엄마의 아픔보다는 늘 나의 아픔을 봐달라고 징징댔었고 엄마도 여자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시했었던 것 같다. 우리 엄마는 가끔 내가 먹을 것을 사가면 정신상태가 그 모양이니 여태 그러고 살지 아껴야 잘 산다 라며 기껏 사온 딸에게 타박을 하신다. 처음에는 엄마의 대화법을 이해 못해서 사다 주면 드실 것이지 왜 자꾸 뭐라 하세요. 신경질나 죽겠네. 내가 다시는 사오나 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엄마 옆집에서 주셨어요. 아는 친구가 얻었는데 엄마 혼자 산다고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체육대회에서 경품 받았어요. 라며 우회적으로 돌려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엄마는 아시겠지. 누구에게 얻어온 게 아니고 내가 사온 걸 알지만 모른 척 하신다는 걸. 아직도 우리 엄마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분노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지나치게 알뜰하시다. 그렇지만 이제는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껴가고 있으니 나도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녀의 대화법으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크게 말하고 싶다.